윤 체포영장, 그런 문재인 이재명도 큰일 났다, 구속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오늘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 일단 제가 낮에 전해드린 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에다가 체포영장 청구를 했죠. 공수처가 원래는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설명을 드린 대로 거기에 자기 편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좌파 판사들이 많다. 그래서 그 일종의 법원 쇼핑을 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지금 가져갑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것도 지금 법원에 가 있죠. 권한쟁의 심판도 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거 또 가처분도 가 있고. 그러니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재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오늘 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체포영장이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것이 이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억지로 끼워넣었다, 직권남용과 연결된 범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기로 했고, 오늘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정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제가 낮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금 제가 그냥 혼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왜 서울중앙지법에 하기로 돼 있는 그 영장 청구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했을까? 일단 서울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하는 모든 그 검찰의 이 기소를 의뢰를 하는 것이나 기소를 청구를 하는 것이나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같은 것은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을 전부 서울중앙지법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하도록 공수처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이 범죄의 증거 같은 것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 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공수처는 그런 걸 한 번도 쓰지 않고 전부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지법에다가 7번인가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 서부지방법원에 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헌법재판소장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한 정계선 판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좌파 성향이 있어서 빼버린 마은혁 판사,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때 만든 공수처에서는. 정계선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입니다. 현재 법원장,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가죠. 마은혁은 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하면은 이 영장 발부 확률이 높다고 해서 법원 쇼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이게 이 신청을 한 게,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한 게 29일 날 무안에서 대참사가 일어난 그날 자정입니다. 그날 밤 자정. 왜 그날 밤 자정했을까? 일요일이었죠. 그러면은 월요일에 이것이 이제 심리를 할 걸로 예상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은 일주일마다 영장판사가 일주일마다 자기 차례가 와서 일주일 동안에 들어오는 그 영장 청구는 순번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그것을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심리를 맞는 영장판사를 딱 찍은 거죠. 그 영장판사가 누구냐?
이순형 이번에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 판사인데 자 우리법연구회 멤버입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판사들의 모임이죠. 전북 무주 출신이고 전주 상산고를 나왔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관이 된 이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 그 위에 법원장으로는 정계선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그 밑에 부장판사 40여건 판사 임용 전부터 마르크스 레닌 이론 교육을 했던 그런 좌파 딱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이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수사권도 없는데 이게 위법이다. 아예 위법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뭐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뭐 서울구치소에 뭐 송치를 하느니 지금 뭐 본인들 자기들끼리 그리고 지금 한남동 간저 앞에는 지금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쪽하고 그리고 또 좌파에서 또 몰려가서 같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빚었는데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경우에 오히려 직권남용 체포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본인들에게 수사권이 없는데 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해서 뭐 신병을 확보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감금죄, 불법 감금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후폭풍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야 신청 다 이 꼼수를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일월 자정에 신청을 하고 자 이런 것에 대한 역풍이 지금 상당히 세게 불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 제31조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간화를 정하도록 이것은 단서 조항이고 실제로는 모든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청구를 한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본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데 이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 그러면은 그 서부지법에다가 한 것 아닌가? 자 이런 논란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검찰 출신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이 저에겐 딱 와닿던데 자 대통령 수사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라면은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뭐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이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경찰이 주도가 돼서 하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다루면은 지금 뭐 공조본에서 같이 하고 있죠. 경찰과 공수처가 다루면은 자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장
문재인, 제가 문재인 큰일 났다고 말씀드렸죠. 문재인도 똑같은 신세가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 현직 대통령도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신세가 된다. 앞으로 어떤 전 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자법 취급을 받게 된다. 경고를 했다. 일반 자범 취급을 받게 된다. 자, 이 문재인 지금 뇌물죄 수사 대상이죠.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전국이 이렇지 않다면은 문재인은 벌써 전주지검에 소환이 됐을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지금 전주지검 검사들은 그래도 이 전국 상황과 상관없이 소환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뭐 검찰 수뇌부에서 너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직 그 타이 이스타 항공 그쪽을 통해서 딸 문다혜 씨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그 말씀만은 청와대의 거의 모든 부서가 막 동원이 되고 특활비 그 유용 의혹도 있고 바로 그 이야기죠. 돈 보따리 5천만 원 이야기 그 수사 거의 자범 수준이죠. 만약에 특활비를 유용을 했다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은. 그런데 문다혜, 김정숙 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제 그 문재인만 이제 마지막으로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압박을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되면 현직 대통령도 이렇게 다룬다면은 전직 대통령은 당연히 똑같이 이 법에 똑같은 잣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환해서 안 오면은 체포해야 됩니다. 한 3번 불러서 안 오면 체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남일이 아닌 게 됩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죠. 그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할 때 야당 대표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야당 대표라서 공적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하물며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무슨 뭐 증거인멸을 하고 도망을 하고 한다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앞으로는 무슨 뭐 정당 대표 어림없는 이야기죠. 최근에 이재명은 이 사태가 나기 전에도 이 법인카드 유용한 거, 그 파렴치범이죠. 법인카드 유용한 거 가지고 이 수원지검에서 계속 소환 통보를 했는데 서너 번을 아예 묵살을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잡아가야죠. 구인을 해야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잡아가야죠. 그런데 야당 대표라고 안 한 거죠. 당 대표라고. 그럼 그것도 앞으로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자 현직 대통령 계속 이 법원에서 재판 안 나오면은 구인해야 되고 구인해야죠. 재판 안 나오면은. 그리고 또 수사도 좀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정자동 사건이나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런 것도 수사를 해서 대통령 소환을 하는데 안 오면은 체포해야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올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가 헛발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수처가 본인들은 기소권도 없죠. 그래서 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뭐 체포를 하든 안 하든 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재판에 검찰을 통해서 넘겼을 경우에 그럼 재판 법원에서 이 수사가 과연 정당한가?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까지 더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 행위를 그동안 존재감이 전혀 없던 공수처, 문재인 덕분에 탄생한 그 공수처, 국민 세금만 다 축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 하나 실적도 없는 그 공수처가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쓰고 있는데 그 역풍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